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은퇴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0대 어르신들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 한 가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도 또 일했다. 그때 진짜 놀아볼 걸. 그때 여유를 누려볼 걸. 이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 은퇴 직전까지는 체면과 안정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일을 내려놓고 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걸까? 빈둥거리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 하나가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되어 돌아갑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41% 낮고 우울증은 절반이었죠. 연구는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노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이고 장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퇴 후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하루 종일 논 날이 있었죠. 시계 보지 않고 계획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보내던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놀면 죄책감이라는 이상한 굴레를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그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고도 또 일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은 그 굴레를 벗어 던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고 의무를 내려놓고 다시 노는 법을 배워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유가 어떻게 건강이 되고 느림이 어떻게 장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73세 최태식 어르신, 71세 김봉남 어르신, 그리고 70대 국수가게 부부. 세 분의 하루는 서로 다르지만 결론은 모두 하나로 모였습니다. 일의 양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가벼운가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은 쉬는데 마음은 더 바쁘지는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은퇴 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73세 최태식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일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죠.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몸은 집에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바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쉬어도 쉬고 있는 게 미안한 그런 마음. 최 어르신도 똑같았습니다. 은퇴하고 한두 달은 그저 시간이 많아져 좋았지만
곧바로 공허함이 밀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지인 소개로 파트타임 일도 해보고 아침마다 스스로 계획표도 만들었습니다. 6시 기상, 7시 산책, 8시 봉사, 10시 독서. 일을 내려놓고도 또다시 스스로에게 일을 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여보, 당신은 은퇴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바쁘게 만들었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다고 합니다. 그제야 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의무로 살다 보니 의무가 없어지니 오히려 불안해진 것이었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이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의무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보자. 그 뒤로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알람을 끄고 계획표를 찢어버리고 하루에 해야 할 일 대신 하고 싶은 기분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천천히 걷고 싶어서 동네 길만 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 흐르는 사람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여유구나. 누가 시키지 않는 시간, 이런 기분이었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몸은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루가 허전해졌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놀지 못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평생 의무에 길들여진 탓이구나. 놀아본 적이 없으니 놀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또 일을 찾은 게 제일 후회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건강했을 텐데. 실제로 최 어르신은 계획표를 내려놓고 난 뒤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몇 년 동안 호소하던 가슴 답답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의 결론처럼 여가를 잘 보내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이 낮아진다는 말이 결코 먼 연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몸에서 그대로 나타난 결과였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일을 그만두고도 또 일한 건 결국 나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야.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전히 계획표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최 어르신의 말처럼 의무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여가를 일처럼 살지만 그 일이 오히려 놀이가 되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71세 김봉남 어르신.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71세 김봉남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삶은 최태식 어르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놀듯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지만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김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은퇴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이제 정말 쉬어도 되겠다는 축복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허무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간이 안 갔지.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아닌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평생 사회라는 무대에 서 있다가 갑자기 객석으로 내려온 느낌. 손에 남은 건 시간뿐인데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김 어르신은 은퇴 후 2달 동안 일자리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많고 체력은 줄고 일자리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노년 에세이 교실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평생 글을 써본 적은 없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일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을 것 같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도서관에 갔고 글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글쓰기에 꽤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강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 기력이 있어요. 강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이번엔 복지관에서 노년 글쓰기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의외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주 2번 글쓰기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과 사연을 나누며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 함께 노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수강생들이랑 얘기 나누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노동이지만 내 시간에 맞춰 하는 일은 놀이가 된다. 김 어르신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1시간 강의하면 받는 금액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삶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죠. 가장 흥미로운 건 김 어르신은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은퇴 후에는 쉬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은 날은 쉽니다. 일하고 싶은 날은 일하고요. 그 자유가 생긴 게 은퇴 아닙니까?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 어르신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일을 억지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르고 스스로 시간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일 그만두고 또 일한 게 후회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억지로 일을 이어가서 그래요. 저는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일이 놀이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 말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결과는 꼭 노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김봉남 어르신이 즐겁게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택해서 하는 일은 힘이 안 들어요. 피곤해도 즐거운 피곤함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일은 그만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의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논다고 하면 죄책감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그렇다면 김 어르신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의 주도권이 있는가? 그게 은퇴 후 좋은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과 놀이를 한 몸처럼 섞어버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돈도 벌고 여가도 즐기고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삶. 70대 국수가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그런 삶입니다. 주인공은 70대 국수가게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또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일과 놀이가 완벽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아직도 가게를 하세요? 부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가게 문 닫고 나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땐 그야말로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허겁지겁 하루를 채웠죠. 하지만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부부는 큰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일은 일처럼 하지 말자. 그래서 가게 운영 방식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영업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딱 5시간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몸도 안 힘들고 손님도 적당하고 우리가 즐길 여유가 충분히 남아요. 오후 3시에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부부의 여가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그 길로 탁구장에 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어떤 날은 둘이 함께 가까운 산책길을 걷고 어떤 날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녁거리를 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놀이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5시간 안에 벌리는 수익이 예전 12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으니 표정이 밝아지고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단골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정신없이 일할 때는 돈도 나가고 마음도 나가고 체력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적당히 일하니까 돈도 남고 마음도 남고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의 기준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일하는 노인일지 몰라도 부부는 그 일을 놀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생계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기 때문이죠. 부부에게
왜 가게를 완전히 접지 않느냐고 묻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을 하면 하루가 리듬이 생겨요. 근데 너무 오래 일하면 힘들죠. 우리는 그 가운데를 딱 찾았어요. 이건 일이 아니라 하루의 한 부분이에요. 남편 역시 덧붙입니다. 일을 하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오래 일하면 지치니까 딱 5시간만 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일을 버리지도 않았고 일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놀이의 일부로 만든 것입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를 지우고 자기 리듬대로 하루를 설계함으로써 은퇴 후 삶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역시 서울대 연구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가를 잘 누리는 노인들은 건강하고 우울하지 않고 장수한다. 이 부부는 여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와 일을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힘들지 않아요. 이건 일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입니다. 이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라는 개념을 한번 뒤집어 보게 만들어 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심심해서 일을 찾고 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의무가 되어버려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국수가게 부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의 의미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일을 꼭 버릴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다면 그냥 내 하루의 리듬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일의 기준이 달라지면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은퇴 후의 시간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특별한 취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삶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의 핵심 루틴 5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들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알람을 끄는 것. 우리는 평생 알람에 맞춰 살았죠. 출근 때문에, 회의 때문에, 아이 학교 등교 때문에. 어느 순간 알람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알람을 맞춥니다. 왜일까요?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쉴 자유에 익숙하지 않아서죠. 하지만 아침 알람을 끄는 순간 시간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73세 최태식 어르신도 말했습니다. 알람을 끄니까 하루가 내 것이 되더라고. 은퇴 후 건강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연스러운 리듬 회복이었습니다. 시간을 쫓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은퇴 후 삶 전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루틴은 계획표를 버리는 것.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오늘은 무조건 뭘 해야지. 이걸 못하면
내가 너무 게을러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스스로에게 줍니다. 하지만 계획표는 현역 시절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표는 의무를 만듭니다. 의무는 곧 긴장을 만듭니다. 긴장은 곧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몸을 약하게 합니다. 서울대 연구의 결론도 같습니다.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 스트레스 지수, 수면 질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71세 김봉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죠. 계획표를 버리니까 하고 싶은 것만 남았어요. 그 결과 일을 해도 놀이가 되었고 여유가 생겼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천천히 사는 것.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움직여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빠름보다 느림이 더 중요해집니다. 70대 국수가게 부부는 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천천히 보내기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지치지 않고 기분이 밝아지고 손님도 늘고 생활 리듬이 안정됐습니다. 그들의 말이 기억납니다. 천천히 살자. 그래야 오래 산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느림은 약입니다. 서두름은 몸을 다치게 하고 느림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루틴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로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한 명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최태식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람 구경하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루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루틴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노는 것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특히 남의 시선. 저 나이에 저렇게 놀아도 되나? 빈둥거리는 게 아닌가? 나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김봉남 어르신도, 국수가게 부부도, 최태식 어르신도 남의 시선을 내려놓은 순간 비로소 하루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이 말 한마디가 여가를 누리는 첫 시작이 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삶의 결을 바꾸는 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 어르신이 은퇴 후 후회를 멈추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철학적 전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것은 돈이 많아서도 체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만든 것은 놀라운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6페이지에서는 그 변화의 본질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3명의 어르신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들이 삶을 버티게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끌고 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최태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할 일을 찾느라 바빴어요. 그것도 다 의무였더라고요. 그는 의무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몸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의무 중심의 인생은 평생을 지켜왔던 방식이지만 자유 중심의 인생은 새롭게 배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천천히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쉼에도, 놀이에도, 산책에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하지만 김봉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걸 하는 거죠. 그의 이 말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철학입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순간 삶은 다시 노동이 됩니다. 기분을 존중하는 순간 삶은 비로소 여유가 됩니다. 은퇴 후 진짜 여가란 거창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각을 찾는 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고,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빠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국수가게 부부가 영업을 5시간만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리듬 때문입니다. 몸이 편한 시간만, 마음이 기쁜 시간만 일하고 싶어서. 그 결과 일은 더 잘 되고, 수면도 좋아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삶은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찾은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없겠지. 건강하면 다 잘 되겠지. 자식들이 잘 도와주면 편하겠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삶을 결정짓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3분 어르신 모두 불안하거나 기쁠 때 감정이 흔들리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어르신에게는 의무가 많아질 때 불안함이 올라왔고, 김봉남 어르신에게는 시간의 주도권이 사라질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수가게 부부에게는 일에 치이기 시작할 때 삶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외부 조건보다 자신의 내면 신호를 읽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이가 든 뒤에야 제대로 깊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남의 기준에서 나만의 기준으로 돌아온 사람들.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걸 해도 되나? 저 시간에 저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남들 보기에 내가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세 분 어르신은 공통적으로 이 기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노는 시간이 늘었고 스트레스는 줄었고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72세 김봉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즐거우면 그게 내 인생이에요. 정말 명확한 말입니다. 은퇴 후 인생의 진짜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어르신의 공통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도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살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마음대로 살아보려고요. 이 나이에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인생은 언제나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는 그 처음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았고, 은퇴한 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막상 여유가 찾아오니 그 빈 공간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던 시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일을 그만두고도 또 일했다.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한 이유는 우리가 일밖에 모르기 때문도 돈이 없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깊었습니다. 의무에 길들여졌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노는 법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 분의 이야기는 이 후회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의무에서 자유로, 속도에서 리듬으로, 의미에서 기분으로, 남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으로. 이 변화가 삶 전체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70대에도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 어르신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느리게 자기 리듬대로 산다. 여가를 잘 누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41% 낮고 우울 증상은 절반 수준이었죠. 서울대 연구가 보여주는 장수의 비밀도 결국 이겁니다. 놀아야 삽니다. 즐겨야 삽니다. 쉬어야 오래 삽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는 평생 처음으로 나로 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그뿐이지. 하지만 세 분의 어르신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로 사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은퇴는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아침 알람을 끄거나, 계획표를 버리거나, 천천히 걸어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거나,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 아름답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평생 일하시느라, 평생 책임지느라,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사느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제 몫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셨으면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즐거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놀아야 오래 산다. 나답게 살아야 후회가 없다. 은퇴 후의 시간은 내 손에 달렸다. 여러분의 지금부터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담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삶의 방향을 밝히는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더 잘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